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언리얼 페스트 2024 서울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광역도심 디지털 트윈 구현과 활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테크트리 이노베이션 송민수입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면 테크트리 이노베이션은 2019년 설립되어 공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조금 뒤 설명해드릴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 어라운드맵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2014년 고정밀 고해상도 공간 디지털 플랫폼 어라운드를 정식 론칭하고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어라운드맵은 부동산 분양 시작, 즉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메인 사이트와 주변 입지를 표현하는 부동산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유수건설사와 협력하여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부터 인천, 영종도, 대구, 제주도 등 한국의 여러 장소들의 공간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인 광역도심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전체적으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영상을 보신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발표할 내용인 제주도 중부공원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를 공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4월에 실제로 납품하였고 언리얼 엔진 5.2로 제작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시연할 내용들은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전체 작업 진행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납품하는 과정에서 모든 유저들을 대상하는 게 아닌 타겟을 정해 그 사양에 맞게끔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겟 사양은 4K 64인치 터치 모니터에서 보여주고 30프레임의 퍼포먼스를 최소 기준으로 합니다. 컴퓨터 사양도 그 기준에 준하는 하드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대략적인 작업 기간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의뢰가 오면 모델하우스 오픈 날짜에 맞춰 한 달 또는 2달 전에 의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스케줄을 잡는데 대략 프로젝트 세팅과 함께 랜드스케이프를 작업하고 포위 주변 건물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후 설명해드릴 드론 촬영과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시작과 거의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작업이 되고 정리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무리로 포위 정보를 넣고 환경 세팅을 한 다음 빌드 후 납품하는 과정으로 스케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 스케줄이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작업하는 영역인 메인 사이트에서 반경 3km 정도를 작업을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더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뒤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시점을 고정시켜서 작업 영역 안쪽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뒤쪽을 바라보게 되면 공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쪽을 꾸며야 되는 작업량도 말도 안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반경 10km, 반경 3km만 작업하면 공중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먼 거리의 랜드스케이프를 반경 15km 정도 더 만들어줍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저희가 작업하면 메인 사이트 지역인데요. 이 주요 지점인 메인 사이트에서 실제 작업 영역인 반경 3km는 대략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메인 사이트 중심으로 왼쪽은 시가지,
오른쪽은 밭과 숲이 있는 자연지인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주시 시가지 중심으로 작업해 주기를 원해서 전체적인 작업 구간이 시가지를 중심에 두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앞쪽은 바다이고 뒤쪽은 한라산이라 반경 15km만 작업하다 보면 이 반경 안에 한라산이 이제 들어와서 잘려서 들어와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현 범위를 이제 제주도 전체 범위로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징도 있고 한라산이 그 제일 높은 산이지만 구글어스나 구이월드에서 이제 사업지 주변을 이제 둘러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낮은 구릉지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반경 15km만 이제 잘라서 만들면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섬 전체를 랜드스케이프로 이번에는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랜드스케이프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나사의 DEM 데이터나 아니면은 공개되어 있는 DEM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저희가 몇 가지를 테스트해 봤는데 그 데이터들은 이제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지형의 디테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등고선 데이터를 사용하여 DEM 데이터를 만든 다음 언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섬 전체를 한 번에 구현하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6등분을 하였습니다. 그 한 개의 박스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한 30km 정도이고 그 정사각형 박스 형태로 6등분을 해줬습니다. 이제 섬 전체를 등고선을 받아와서 이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등고선 데이터는 약 5m의 높이를 가지는 이제 등고선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등고선을 만들어줍니다. DEM 데이터는 그 디지털 포그 모델인데 이미지 파일이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M을 만들 때는 QGIS나 ArcGIS에서 만들어주는데 저희는 이제 QGIS를 활용하여 만들어줬습니다. 이 만들어진 파일을 다시 미리 설정해둔 그 30km 단위의 그 사이즈의 정사각형 크기로 이제 파일을 나눠줬습니다. 이 파일은 그 랜드스케이프 이제 파일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눠진 레스터 레이어를 각각 이제 GOTIF 파일로 추출해 줍니다.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언리얼 엔진에서 GOTIF 파일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GOTIF 파일은 로우 데이터라 그 언리얼 엔진 기본 랜드스케이프들에서는 임포트가 불가능합니다. 언리얼 엔진 기본 기능으로 진행하려면 이제 PNG나 아니면 JPG 등 하이트맵으로 변경한 다음 랜드스케이프 툴에서 임포트해야 하는데 넓이와 높이의 스케일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저희는 임포트하였습니다. TIFF 파일을 불러오는 다양한 플러그인 중에 저는 랜드스케이핑 플러그인을 사용하였습니다. 30km DEM을 선택하고 맥스 타일 사이즈를 3만으로 설정하면 한 변이 30km 크기를 가지는 랜드스케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0km 랜드스케이프 파일이 하나 임포트가 됐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다시 5번 반복해서 나머지 DEM 파일도 임포트해 줍니다. 랜드스케이핑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다음 랜드스케이프 파일을 임포트했을 때 불필요한 랜드스케이프 파일도 임포트 되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GOTIF 파일이라 지형의 위치 정보 또한 이제 파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임포트하면 전체적인 위치가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제 모든 DEM 파일을 임포트했다면 랜드스케이프의 임포트 과정이 끝났습니다. 물론 5m급이라 자세히 보시면 뭐 등고선 도로라든지 옹벽 같은 부분이 정밀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동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모든 랜드스케이프가 임포트 되었다면 다음은 머티리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이제 앞서 한 개의 랜드스케이프 크기가 30km였고 만들어준 한 개의 랜드스케이프가 30x30, 총 900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900개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랜드스케이프 컴포넌트 한 개당 현실 세계 크기하고 사이즈를 맞추기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제 붉은색 박스의 크기가 1km의 크기를 가지는 텍스처 사이즈인데요. 또한 이 크기에 맞게 작업을 합니다. 이 한 칸 텍스처의 해상도를 8192 곱하기 8192 사이즈로 잡았습니다. 이 1km 크기의 텍스처를 제주도 그 전체 지역에 모두 적용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 지역인 반경 3km 이내에서만 킬로미터당 하나의 텍스처만 사용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가까이 갈 필요 없고 멀리서만 보기 때문에 10km 단위로 묶어서 10km당 한 개의 텍스처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 랜드스케이프당 총 9장의 텍스처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랜드스케이프를 테스트할 때 텍스처를 몇 개 준비해서 믹싱하는 방식으로 아마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실에게 그 복잡한 지역 같이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성지도 이미지를 활용하여 랜드스케이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메인 사이트 및 중요 지역들은 1km당 8192 사이즈의 텍스처를 준비했고 바깥쪽 부분, 즉 원경 부분에 보이는 부분들은 10km당 8192 사이즈의 텍스처를 준비했습니다. 위성지도 이미지가 이제 준비됐으면 랜드스케이프에 적용할 매테리얼을 만들어줍니다. 매테리얼을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섹션 크기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 랜드스케이프 코드를 추가하고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스칼라 파라미터를 준비한 다음 나눠주면 인스턴스 매테리얼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위치를 미세 조정하는 노드도 추가해줬는데 RG 채널을 분리한 다음에 각각 채널에 더해주고 곱해준 다음 이걸 조정할 수 있게 파라미터로 빼주고 그 다음에 각 채널을 다시 합쳐서 인스턴스 매테리얼에서 이미지 위치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그 노드도 추가해줬습니다. 위성지도 같은 경우는 노멀맵이 없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의 그 기본적인 있는 매테리얼 함수인데 이 노드는 컬러맵 또는 하이트맵을 노멀맵으로 바꿔주는 그 매테리얼 함수입니다. 이 매테리얼 함수를 넣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멀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도 달아줬습니다. 컬러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위성지도와 그 만들어진 메시의 전체적인 컬러감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노드도 추가해줬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비지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메인 사이트나 아니면 터널 같은 경우 랜드스케이프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기 위해 랜드스케이프 비지블 마스크도 추가해줬습니다. 마스터 매테리얼을 만들었다면 이미지에 대응하는 매테리얼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 이미지를 적용하여 매테리얼을 준비해 줍니다. 이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가서 만들어준 매테리얼을 적용합니다. 관리 탭에서 선택 버튼을 선택하고 뷰포트 랜드스케이프를 선택하면 디테일 창에서 오버라이드 매테리얼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만들어준 매테리얼을 끌어다가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랜드스케이프에 매테리얼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10제곱킬로미터 랜드스케이프에 매테리얼을 적용해 줍니다. 랜드스케이프 브러쉬를 10으로 하면 한 번에 10km 컴포넌트가 선택되니 좀 더 편하게 랜드스케이프에 매테리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1km 또한 이 방식과 동일하게 랜드스케이프에 매테리얼을 적용합니다. 저희는 이제 현실과 동일한 텍스처를 랜드스케이프에 적용하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적용했고 언리얼 엔진 4 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발전시켜 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본 공개되어 있는 위성지도만 쓰기에는 메인 사이트 주변이나 아니면 포위 주변 위성지도 퀄리티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드론을 촬영하여 추가 촬영해서 주요 지역의 위성지도를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범위는 주요 지역인 반경 3km 정도만 촬영했고 촬영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정사 영상을 만들기 위해 90도 각도로만 찍고 주요 지점의 모델링을 위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촬영된 사진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데 저희는 리얼리티 캡처를 활용해서 정사 영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존 영상의 위성지도와 텍스처와 비교하면 이제 상당히 깨끗하고 디테일한 최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될 차례인데요.
이 제주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건 작업 시간 안에 절대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빠르게 간단하게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그 데이터 중에 지도에 쓰는 건물 형태로 나와 있는 2D 벡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은 웹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건물의 명칭이나 종류, 건물의 층수들,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빠르지만 간단하게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미 건물을 올리기 전에 일단 기본이 되는 지형이 있어야 합니다. 언리얼 엔진 안에서는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외부 툴에서 건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블렌더를 사용하여 기본 더미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블렌더에서는 GIS 플러그인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그 30km짜리 DEM 이미지를 불러와서 미리 지형을 세팅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물만 임포트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지형이 없어서 Z 값의 그 0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건물들이 모두 평평한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건물들을 이제 미리 깔아놨습니다. 이제 QGIS에서 벡터 형태의 건물들을 이제 블렌더로 임포트하기 전에 미리 건물의 높이 값들을 미터 값으로 다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30km 그리고 32km 단위로 다 잘라주고 파일들을 이제 저장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들이 너무 많으면 블렌더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미리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블렌더로 건물들을 임포트할 때 파일들을 준비해줬고 그 다음에 준비된 건물 데이터를 블렌더 플러그인으로 임포트하면 미리 설정해둔 빌딩의 높이 값에 따라서 건물들이 박스 형태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건물들을 모두 임포트한 다음에 30km 단위를 한 번에 언리얼로 임포트하려면 최저가 또는 수정할 때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미리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메쉬를 다 잘라서 언리얼 엔진으로 건물에 임포트했습니다. 이제 건물이 준비되었으니 다음에 건물에 쓸 매테리얼을 만들 차례입니다. 엔진에서 빌딩의 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간 대비 효과가 가장 좋았던 방법은 프로토타입 또는 지형을 제작할 때 쓰는 트래플래너 매핑입니다. 그 매테리얼을 이제 분석해 보면 메시 UV와 상관없이 X, Y, Z 방향으로 텍스처를 투영하여 텍스처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응용하여 건물의 외피를 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왼쪽에 텍스처를 입히면 오른쪽에 박스 형태의 건물과 같은 느낌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단순 박스 형태일 뿐이지만 멀리서 보면 꽤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도 그 Z축, 즉 옥상 부분 같은 경우 디테일 모델링이 안 들어가서 단순히 텍스처로만 처리했을 때 뭔가 시각적으로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텍스처가 단조롭고 특히나 건물의 윗부분 그 패턴 텍스처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모든 건물들을 대응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에 이제 적용해 놓은 위성지도 텍스처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닥의 텍스처를 건물에 투영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리얼 엔진 4.26 때부터 추가된 RVT, 즉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주로 랜드스케이프와 메쉬의 이음새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거나 아니면 또는 최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록 활용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활용하여 옥상 부분만 그 바닥의 텍스처를 투영해서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매테리얼 로드는 랜드스케이프 매테리얼에서 받아오는 컬러 정보를 받아와서 RVT로 정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지정된 버추얼 텍스처로 받아서 머테리얼로 만들어주는 간단한 노드입니다. 이 머테리얼을 이용해서 메쉬에 적용해 줍니다. 보시는 화면은 바닥이 랜드스케이프고 미리 RVT를 위해 사전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스 메쉬는 옥상으로 보이는 면을 따로 머테리얼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분리된 그 옥상 머테리얼 부분에 방금 만들어준 머테리얼을 넣어주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바닥면이 옥상에 투영돼서 보입니다. 이 과정을 전체 더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먼 거리에서 봤을 때 꽤 그럴싸한 외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주변 지역 건물들을 모델링해야 했습니다. 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물들은 시행사나 아니면 건설사 측에서 지정한 포이나 그 지역을 랜드마크 또는 그 지역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건물들과 그 주변을 모델링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스타디움이나 공항, 학교, 병원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은 직접 모델링하였으며 메쉬들의 퀄리티는 건물들에서 약 100에서 200m 정도 하늘에 봤을 때 이상이 없어 보이는 수준으로 건물들의 디테일을 잡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링 디테일을 좀 더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건물들도 어느 정도 모델링 해줬습니다. 저희는 일일이 모델링만으로는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패턴 건물들을 배치할 수 있는 편의 툴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그 아파트 단지나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각 단지들의 층수마다 디자인 규칙은 같지만 건물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하단, 중단, 옥상 부분으로 모델링한 다음 그 중간 부분만 복사해서 인스턴스로 올리게 되면 각 층들은 모두 모델링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모듈러 블루프린트의 전체 노드인데요. 시작층부터 보면 제일 먼저 건물 메쉬의 높이를 측정하고 수치화해야 합니다. 그 건물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 스태틱 메쉬에는 콜리전과 다른 저희 바운스가 존재합니다. 이 바운스는 컬링 처리 또는 메쉬의 크기를 보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 바운스 박스를 이용합니다. 여기 메쉬의 그 붉은색 바운스 박스가 메쉬의 크기인데 여기서 Z값 크기를 가져와서 2를 곱해주면 메쉬의 높이 값이 구해집니다. 2를 곱해주는 이유는 박스든 스피어든 이 메쉬의 중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메쉬의 그 높이가 계산이 됩니다. 이 값들을 이용해서 각 층수의 높이를 계산해서 각각의 층들을 배치하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아파트 건물이나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프랍들은 이런 편의 툴과 자동화 툴들을 만든 다음에 아티스트들이 툴들을 사용해서 맵에 프랍들을 배치할 때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사업지의 메인 건물들을 정리하고 엔진에 넣어야 합니다. 메인 건물들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에서 조감도 등에 사용하는 모델링을 받아와서 정리합니다. 조감도에 사용하는 모델링 같은 경우는 바로 엔진에 임포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용할 경우 UV나 매테리얼 순서가 바뀌어서 많은 오류가 나오는데 이때 정리를 위해서 데이터 스미스 익스포트 플러그인을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스미스 익스포트를 이용하여 언리얼 엔진에 임포트했을 때 UV나 매테리얼 등 오류를 수정하는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CG 업체 모델링을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 최적화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인스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정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창문 또는 벽체 또는 난간 등 같은 사이즈,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DDC 툴에서 인스턴스로 변경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변경하고 언리얼 엔진에서 데이터 스미스 임포트로 파일들을 임포트하면 언리얼 엔진 안에서 인스턴스가 적용돼서 임포트 됩니다. 이후 매테리얼과 텍스처들을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를 다루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레벨 인스턴스 기능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메인 사이트 건물들을 작업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언리얼 엔진 4 때는 사용하는 방식은 인스턴스로 불러오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는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식으로 사용하면 아티스트들이 작업하거나 아니면 프랍들을 수정할 경우 많이 불편했습니다. 5.2로 넘어오면서 레벨 인스턴스 기능을 사용해 봤는데 효과적이어서 바로 적용해 봤습니다. 레벨 인스턴스로 묶게 되면 최적화와 더불어 아티스트가 같은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저장하면 어느 정도 최적화와 더불어 추후 수정이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레벨 인스턴스와 패킹 레벨 벡터로 배치되었습니다. 레벨 인스턴스는 화면의 오브젝트에 반복적으로 배치 및 사용하는 오브젝트를 묶어서 레벨로 만든 다음 레벨 어셋을 뷰포트로 바로 끌어다 놓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패킹 레벨 벡터로 레벨 인스턴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은 레벨로 묶어서 인스턴스화 시키고 블루프린트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객체 다 편집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만들어진 메시를 언제든 다시 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패킹 레벨 벡터를 이용하여 배치된 프랍들의 컬러를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매테리얼에서 벡터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기존 컬러와 섞는 노드를 만들어주고 패킹 레벨 벡터에 생성된 블루프린트로 들어갑니다. 인스턴스로 변경된 컴포넌트를 그래프 안으로 끌어온 다음 다이나믹 매테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줍니다. 벡터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밸류에 선형 컬러 변수를 추가한 다음 배열로 만들어서 다음 랜덤 노드를 설정하고 컬러를 4개 정도 추가해주면 뷰포트에서는 한 4개의 컬러가 랜덤하게 표현되는 그런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4개의 랜덤 컬러가 생성됐습니다. 또 다른 활용 방법은 벡터 파라미터의 밸류 값을 선형 컬러 변수로 추가하고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체크해 준 다음 컴파일을 해주면 각각 패킹 레벨 벡터를 개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블루프린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인스턴스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최적화와 이후 수정에 대한 편의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벡터의 활용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Git을 사용하는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Git을 사용한다는 건 많은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언리얼 엔진 4 때는 소스 컨트롤에서 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작업자마다 레벨을 만들고 모든 작업이 끝날 때 최종 작업자가 한 레벨로 합친다든지 아니면 퍼시스턴스 레벨을 수정할 때 항상 누가 수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작업하다 보면 이제 같은 레벨에 작업해서 메인 레벨 같은 경우는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 해결한다고 시간을 상당히 소비했습니다. 언리얼 엔진 4로 올라오면서, 언리얼 엔진 5로 올라오면서 내부에 처음 테스트 해본 게 외부 벡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테스트하면서 협업시 많은 충돌 문제가 사라졌고 그 프랍들을 배치하거나 레벨을 수정할 때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메인 건물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받고 엔진에 넣기까지 시간이 많이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를 최적화하는데 쓸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메인 사이트 건물은 최적화하기 많이 까다로운 오브젝트였습니다. 애초에 실시간 엔진을 고려한 모델링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나이트를 적용함으로써 최적화의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빌드 용량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나이트로 적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식생들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루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루멘을 사용한다는 건 저희한테는 약간 양날의 검 같았습니다. 루멘을 활성화하고 버추얼 섀도우 맵을 활성화하면 그림자 색감이 사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데 다만 루멘은 리플렉션이 이제 먼 거리에서 봤을 때 검은색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방식대로 리플렉션 캡처를 배치해서 그 리플렉션만 빌드한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섀도우 맵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하면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는 시각적 효과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했는데 먼 거리에서 보면 섀도우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다만 루멘과 버추얼 섀도우 맵은 도입할 때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최적화 또한 많이 어려우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고 빌드를 하고 납품을 하면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최종 마무리된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이제까지 어라운드 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진행하는 다음 프로젝트인 어라운드 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광역 드론 스캔 방식으로 제작되어 RTK GPS와 GCP 등 측량 기술을 사용해 보다 정확한 좌표값을 바탕으로 공간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언리얼 엔진 기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구축된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셨던 영상처럼 그 고정밀 고해상도 맵을 사용해서 카이와 협력하여 적어도 회전식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여러 업체와 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까지 언리얼 엔진 5를 이용한 광역도심 디지털 트윈 구현과 활용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QA를 진행하겠습니다.